저쪽이 숭어떼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가. 어획량은 좀 어떻습니까? 숭어철일 때는 한번 잡을 때 한 2, 3톤씩 잡히지. 여기가 숭어맛 쫓기라 유명하다 이가. 전국으로 다 나가지. 제가 잘 알지요. 내 고향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 내가 특별히 아끼는 고향 동생이니까 니한테 내가 숭어 장망 어권을 빌려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여천계에서 업권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차를 했거든. 그럼 제가 형님한테 다시 빌리는 전대 기간도 그렇게 하죠. 그래. 그러면 업권 전대료는 연 6천만 원 성급으로 주라. 그리고 매 연말에 어획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가를 주면 좀 더 좋고. 그래 하겠습니다. 아, 바지선이랑 어구들은? 왜 형님도 아는 사람일 텐데 그 장수복 사장이라고. 아, 알지. 옆 동네 아이가. 야, 그 사람 수산 강호 하면서 뭐 돈 많이 벌었다며. 예. 그 장 사장님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야, 그래 한번 잘하면 해봐라. 그래야 나도 앉아서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지. 알겠습니다. 그래. 숭어 장망가업할 권리 취득했습니다. 어촌 개원 중에 잘하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한테 전대를 냈습니다. 그 좀 수익이 좀 날란가? 아, 이거 말해 뭐합니까? 그 어장이 전국에서 어획량이랑 위판액이 20%가 넘습니다. 연간 어획량이 150톤에 위판액은 6억이 훨씬 넘어요. 제가 다 알아보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일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투자하고 거기 어업 경영권은 전적으로 안 사장이 하고 수익은 배분하는 걸로 하지. 예, 알겠습니다. 자, 준비는 끝났고, 자, 예, 형님, 2019년까지 전대료 성급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숭어 조업을 시작했고 매해 어업을 하고 얻은 이익을 장 사장과 동구 형님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저와 동구 형님은 수산업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형님, 이제 조업도 못하고 그 전대차 계약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으니까 미리 지급한 2019년도 전대료 6천만 원 돌려주세요. 그건 아니지. 창섭이 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내가 그동안 어업을 못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어업을 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 당연히 네가 나한테 지급을 해야지. 아니 전대료하고 수익 나면 드렸잖아요. 뭐라노? 야, 내가 했으면 이 사람은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지. 그리고 어선이랑은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장 사장이 니한테 투자한 돈만큼 주고 내가 장 사장한테 샀으니까. 뭐라고요? 아니 그걸 누구 마음대로 팝니까? 그리고 내가 형님 말로 어떻게 믿어요? 아니, 장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라며. 하하, 참. 네,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전대리 6천만 원 하고 어선 반환 청구할 겁니다. 참나. 네, 어업권 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 어업권이라서 약간 좀 낯선 사건이긴 한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48호입니다. 선창계 개원인 배동구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어업권을 임차했습니다. 이후 안창섭 씨에게 전대를 했는데요. 전대 기간은 배동구 씨가 어촌계로부터 임차한 기간과 동일합니다. 배동구 씨는 전대해주는 대가로 안창섭 씨로부터 연 6천만 원의 전대료를 선급받고 매해 연말에 어획량에 따라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창섭 씨는 장수복 씨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박, 바지선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어업 경영은 안창섭 씨가 하고 어업으로 인한 수익을 장수복 씨와 배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후 안창섭 씨는 배동구 씨에게 2019년까지의 전대료를 선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경 안창섭 씨와 배동구 씨는 수산업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는 안창섭 씨는 미리 지급한 2019년 전대료 6천만 원을 배동구 씨에게 돌려달라고 했지만 배동구 씨는 안창섭 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을 함으로써 자신이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어업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장수복 씨에게 안창섭 씨가 어업에 사용한 어선 등을 샀기 때문에 어선 등도 안창섭 씨가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전대차 계약의 분쟁인 것 같습니다. 자, 김영호 변호사님, 먼저 전대차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임대차 개념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급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차임을 지급하는 게 전대차 계약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사연에서는 어촌계로부터 지금 어업권을 인차한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와 전대차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면서 이제 처벌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업권을 전대하기로 한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배동구 씨와 안창섭 씨가 체결한 계약은 위법합니다. 네. 수산업법 제31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어업권이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에게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했다라고 보든지 아니면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에게 어업권을 임대했다라고 보든지 두 사람의 계약은 수산업법에 위반되고 무효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배동구 씨와 안창섭 씨처럼 수산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일단 우리가 수산업법 자체가 좀 낯설거든요. 처벌이 좀 어떻게 됩니까? 수산업법 제31조 제1항이나 제32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배동구 씨도요 지금 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6년 동안 임차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불법이고 뭐 위법입니까? 수산업법은 어업권이 임대차를 금지하지만 어촌계 계원이 어업을 하는 것을 임대차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배동구 씨가 어촌계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배동구 씨와 안창섭 씨가 체결한 전대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면 안창섭 씨가 지급한 전대료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전대차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배동구 씨는 아무런 원인 없이 전대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창섭 씨는 어업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용하고 수익한 것이고요. 예. 따라서 배동구 씨는 전대료를 돌려줘야 하고 안창섭 씨는 어업권 사용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대료와 어업권의 사용 수익료가 같으니까 서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창섭 씨는 2019년 전대료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 근데 또 배동구 씨는 자신이 어업을 하지 못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내가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돌려달라. 서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창섭 씨가 반환을 청구하는 전대료는 성급한 2019년 전대료입니다. 안창섭 씨는 2018년 이후에는 어업권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동구 씨에게 지급할 부당 이득금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배동구 씨는 2019년 전대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아무런 원인 없이 임대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차임 상당액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배동구 씨가 입은 손해는 사용 수익료인 전대료이지 배동구 씨가 어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아닙니다. 가게를 임대해 줬는데 그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 가게에서 영업을 했다면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자 그럼 결국 이 사연은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에게 미리 받은 전대료를 좀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 이득금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대료는
안창섭 씨가 배동구 씨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 이득금인 어업권의 사용 수익료와 상계되어 소멸합니다. 네. 그리고 배동구 씨가 주장하는 자신이 어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안창섭 씨가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안창섭 씨가 배동구 씨에게 미리 지급한 2019년 전대로를 돌려받는 것으로 종결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창섭 씨가 어업을 했을 때 사용한 어선과 이제 어구들인데, 자, 이게 배동구 씨가 장수복 씨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했다고 해요. 배동구 씨가 장수복 씨로부터 어선과 어구 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먼저 이 사건 어선과 어구가 누구의 소유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장수복 씨가 안창섭 씨에게 투자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어선과 어구의 소유권은 안창섭 씨 아닌가요? 안창섭 씨는 장수복 씨로부터 투자를 받고 어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요. 이런 약정을 동업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는 이런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으로 설립된 동업체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운송사업조합 등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예.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법에서 동업에 조합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업계약의 이게 조합이라면 어선과 어구의 소유는 안창섭 씨 것도 아니고 장수복 씨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조합이 성립되고 조합을 위하여 출자한 재산은 조합 재산이 되고 조합은 이 재산을 합유하게 됩니다. 흔히 재산을 공유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네. 합유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합유는 조합 재산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면서 공유나 다른 소유관계와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동업계약이 체결되면 조합이 성립되고 조합의 재산은 합유관계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선과 어구는 이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장수복 씨가 독단적으로 배동구 씨에게 어선과 어구를 팔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조합 재산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들이 동의 없이 조합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예. 따라서 장수복 씨가 배동구 씨에게 조합 재산인 어선과 어구를 양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어선과 어구가 조합 재산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안창섭 씨도 본인의 이름으로 그걸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 조합 재산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보존 행위라고 하는데 네. 합유무리 보존 행위는 조합원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창섭 씨가 단독으로 배동구 씨에게 조합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라서 자신의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합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은 마음대로 못해도 돌려달라는 돌려달라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이 로이어에서 어업권 분쟁은 처음 다루는 것 같아서 궁금한데 실제로 이 어업권 관련해서 문제라던가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합니까? 네,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과 같은 분쟁도 꽤 있고 수산업법을 위반해서 어업 정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동구 또 안창섭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두 사람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무리한 전대차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앞으로는 법대로 하십시오.